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의 마디사랑병원의 변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있는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방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와 같이 무릎의 안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전방십자인대가 무릎이 앞쪽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면은 후방십자인대는 무릎이 뒤쪽으로 밀리는 것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인대가 되겠고, 사실 전방 십자인대보다는 후방 십자인대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덜 발생이 되는 그런 인대 손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다치게 되는 기전은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파열이 될 수가 있지만은 후방 십자인대는 주로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뛰어가거나 이런 계단 같은 데서 내려오다가 무릎을 땅에 찍고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이 이렇게 뒤로 충격을 받으면서 이때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끊어지게 되거든요.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된다면은 이렇게 무릎을 뒤로 밀고 당겨볼 때 무릎이 뒤로 공유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동영상에서도 환자의 무릎이 뒤로 덜렁거리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심은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객관적인 검사를 한다면은 텔로스 장비를 이용한 인대 부하 검사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는 것인데요. 텔로스 장비를 이용해서 일정한 힘으로 무릎을 뒤쪽으로 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상이라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같이 위에 있는 뼈와 밑에 있는 뼈가 경계가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겠지만은, 만약에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다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무릎이 뒤쪽으로 밀리게 되겠고, 이 환자의 경우에도 10mm 정도 뒤로 밀리는 것을 엑스레이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다고 의심이 돼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MRI 촬영을 하게 되는데, MRI 촬영을 하게 되면은 후방 십자인대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는 빨간 원안에 검게 보이는 것이 후방 십자인대의 정상적인 이미지라면은, 왼쪽에 있는 빨간 원안에 보시면은 인대 모양이 좀 부정확하고 약간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인대가 파열이 된 부분이라고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치료할 건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후방의 동요 정도가 심하지 않다, 예를 들면은 10mm가 안 된다, 그러면 보통 비수술적인 치료를 선호하게 되겠습니다. 급성기라면은 초기에는 통기부스를 감아서 파열된 인대가 좀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이후에 이제 운동이나 재활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 하지만 만약에 파열의 정도가 아주 심해서 무릎이 심하게 덜렁거린다, 보통 한 10mm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수술적인 치료는 끊어진 인대를 봉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도 수술을 하게 되면 재건술을 하지 않습니까? 후방 십자인대도 마찬가지로 봉합은 안 하고 재건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서는 자가건을 이용한 재건술을 많이 하지만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재건술을 할 때 타격건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분이 있다면 잘 아실 텐데, 막상 내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병원을 갔지만은 설령 그분이 무릎을 전문으로 하는 쇄관절 전문이라고 하더라도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쉽게 권하지 않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타각건을 이용한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는 다르게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면 이식물이 통과해야 되는 길이가 길고 몇 군데에 걸쳐서 갑자기 각도가 꺾이는, 뼈에 이렇게 걸리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타각건 이식물이 쉽게 재생이 안 되고 닳거나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궁극에는 그렇게 되면은 수술하기 전하고 비슷하게 덜렁거리는 동요화의 상태가 남게 되겠죠. 또 하나는 타각건을 이용하다 보면 면역학적으로 염증 반응이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붓고 물이 차고 그러다 보면은 관절 안에 있는 연골도 상하게 되고 염증도 생기지만 궁극에는 관절염이 쉽게 올 수가 있으니까
후방 십자인대 재건수술을 했지만 동요는 그대로 남고 관절염이 2차적으로 오니까 사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수술을 안 원하는 이유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한 20년 전부터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재건수를 시행을 해왔고요. 초기에는 저도 타각원을 이용한 재건수를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었고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있어서 자가건을 이용한 수술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그 결과가 좋은 걸 스스로 저는 판단이 됐고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은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할 때 자가건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식물이 좀 길이가 길어야 되는데 무릎의 반건양건이라는 힘줄은 길이가 제가 원하는 만큼은 좀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대퇴 쪽에 고정을 하게 되는데 스크루를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길이가 안 맞아서 수술이 힘들고 버튼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버튼의 그 루프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면은 반건양건을 가지고 재건술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돼서 반건양건의 자가건을 이용해서 버튼을 이용한 고정을 하고 잔존인대를 보존하는 수술을 한 지가 8년 정도 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반건양건을 채취하는 무릎의 사진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그 힘줄이 반건양건이 되겠습니다. 반건양건을 채취해서 후방 십자인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쪽에는 버튼이 달린 루프가 있고 한쪽은 경골측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성형을 해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된 환자한테 잔존인대를 보존을 해서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저희가 수술한 결과를 보면은 첫째는 자가건을 이용한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했을 때 동요가 있던 후방 안정성이 많이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은 수술하기 전에 텔로스 동요 검사를 한 사진인데 한 10mm 정도 후방 동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측에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후방 동요 검사를 했을 때 뒤로 밀리는 것이 거의 없는 아주 완벽한 결과를 얻은 그런 사진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대한골연부조직 이식학회지에 나와 있는 결과와 저희 거를 비교하는 것인데, 대부분 이런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분이라면 경험도 오래되셨고 수술의 능력도 뛰어난 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분의 논문을 보면은 타각건을 이용했을 때 본인의 수술 결과에 있어서 후방 동요가 3.35mm 정도 남아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균 1mm 정도밖에 후방 동요가 남지가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3.35mm 대 1mm라면 아주 뛰어난 후방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수술의 장점이라면은 대부분의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나서는 무릎의 각도가 많이 회복이 잘 안 되고, 회복이 돼도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저희들은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뿐더러 정상에 가까운 운동 범위를 회복을 한다는 것인데, 아마 그것은 자가건을 쓰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터널을 뚫는 위치나 아니면 잔존인대를 보존하는 이유 때문이라고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것은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술한 한 90%의 환자에 있어서 통증이나 불편감 없이 일상생활이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한 10% 정도는 동반된 다른 반월상연골이나 관절연골 손상으로 인한 불편감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0%의 만족도라면 그것은 아주 뛰어난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각건을 이용한 인대 재건술을 하는 경우에서는 전방 십자인대가 됐던 후방 십자인대가 됐던 타각건이 뼈 안에 터널에 놓이게 되면 면역학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니까 터널이 넓어지거나 뼈가 녹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가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런 후유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자가건을 이용한 재건술의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